병행이라는 소리입니다. 병행이 나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만 보고 내겠습니다. 벤 호로이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악전고투를 이겨내는 법입니다. 5가지 얘기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악전고투를 넘어서는 CEO의 행동요령. 두 번째, CEO가 어려운 현실을 조직에 얘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우리 회사 어렵다.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얘기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별 이야기 못한다고. 근데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더 재밌는 건 CEO가 어려운 현실을 조직에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에 가진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그 답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CEO의 행동요령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지 마라. 뒤쪽에 나오는데요. CEO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CEO가 돼야지만 CEO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연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CEO의 자리에 가면 내가 책임자니까 나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담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부담을 나누고 존립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일지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딱 표현해 연병할 체스판, 연병할 경제판에는 언제든지 묘수가 나타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말 성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회사는요. 불황기가 제격입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내년에 올라갑니다. 그죠? 어떻게? 봐야 될 거 안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호적될 때 봐야 될 걸 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내가 갈 길, 수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언제든지 수가 있다. 그리고 멋진 말이 바로 따라합니다. 최대한 오래 버텨라. 버티다 보면 운이 따라줄 수도 있다. 근데 지푸레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최대한 오래 버텨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이씨,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직시하라. 현실을 그대로 봐. 멋지죠? 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CEO 행동력은 5개. 그럼 자, 왜 어려운 얘기를 조직에 해도 되느냐? 회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내가 나쁜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어떤 나쁜 소식이 왔을 때 나보다 더 심각하게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직원들은 그냥 어렵나 보다지 이게 정말 회사가 어려운 게 막 폐부에 막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현실입니다. 이거를 나보다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왜 혼자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내가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는 문제들을 쉽사리 털어버리다가 근데 자기 혼자 그 누리고 있는 거야. 임원 혼자, 팀장 혼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바보 같은 게 회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게 나만의 일이라고 CEO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나만 고민해야 돼요? 이 제품 담당자가 고민해야지. 제품 담당자는 고민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밤새서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코드라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닥달하고 하는 그 끈을 쥐고 있는 게 나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 혼자 고민하고 앉아 있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어려운 문제는 조직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신뢰다.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CEO를 신뢰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의사소통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 잘 돌아가는 회사와 혼란 속에 세면 회사를 구분짓는 특징이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그게 진실입니다. 신뢰가 쌓일 거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집단 집성이다.
위대한 기업, 기술이나 기업을 건설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인재를 다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두뇌를 모아놓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만 바보는 없다. 그죠? 같이 모여서 집단지성 모두가 같이 문제를 알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이를수록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조기 진단이에요. 병이 있으면 조기에 진단해야 되고 조기에 진단된 병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료하는 게 좋은데 보통 보면 혼자 끙끙대다가 조치가 늦어진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늦은 상황이 이럴 때까지 나쁜 소식이 묻혀 있으면 회사는 죽는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빨리빨리 공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기업 문화는 요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공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특히 안 되는 거. 강한 기업 문화는 나쁜 소식을 나누도록 직원들을 장려해야 돼요. 나만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이렇게 심통이 나타나서 딱 진단이 되면 빨리빨리 조직 내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이게 안 되는 이유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면 빠르게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대무순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공유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거예요. 해결책을 찾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포상해라. 제가 사고 쳤습니다. 얘기하면 처벌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가져오려거든 해결책도 가져와라. 말 잘했네. 네가 해봐. 이거 죽인다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 그러죠. 사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 여기 잘했네. 김부장 잘하니까 자네가 풀어봐.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다 붙자라 봐. 우리 회사 그렇거든. 절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상호 흐름의 단절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문제를 갖고 온 직원한테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풀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동맥경화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공유하는 방법은 가져온 직원을 포상해라. 문제를 제기하면 포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CEO의 자기관리인데요. 자기심리관리. 보면 좀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야. CEO들 보니까 일 잘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이런 것들. 망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걸 내가 회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회사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다. 그죠? CEO의 문제는 아니다. 명확한 그거는 CEO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변이 마려운 거지. 회사가 지금 안 돌아가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문제 지금 회사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스윙을 느끼면서도 제정신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긴급 스윙은 제정신을 잃어버리더라. 아주 재밌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진정시키는 테크닉 요거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있어야 돼요. 돈 주고라도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회사의 내용을 완전히 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친구 내가 뭐라고 떠드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때 실컷 내가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릿속에서 이 머리가 돌면요 진짜 돌아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9년 됐더라고요. 회사 한 지가. 제 경영을 만든 숨쉬는데 문제 생각하면 머리가 돕니다.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적으면 정말 5가지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적어보면 5개인데 머릿속에는 수백 개야. 적으라는 거예요. 적으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피하고 싶은 것보다 지금 가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야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딴 길 가도 딴 건 다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통을 직시해라. 공부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쉬우기 때문에. 절대 이게 말고 딴 길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은 승부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다. 아까 봤죠? 연명할 체스판에도 수는 있다. 그죠? 끝까지 버텨라. 그럼 운이라고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인사 문제는 뭐
민사부 책임자 뽑는 문제인데요. 직위, 핀테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신진합니다. 그죠? 얘는 과장하면 틀림없이 맞는데 끝까지 부정해요. 로비까지 해서 해. 그럼 자기 가야 될 길 안 가고 요걸 핀테의 원리로 합니다. 회사 전체가 망가지죠. 능력만큼 승진시켜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능력이 안 되는데 자리 차지하고 나면 나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수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제대로 못 배우죠. 형편없는 사람들의 법칙, 규모가 클 경우에 각 위치에 기계에 위치한 인재들의 수준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수렴된다. 철칙입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직위를 남발하는 건 안 된다. 일단 직위를 남발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바라되 태권도로 바꾸면 되죠. 태권도는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따야지 올라가잖아. 회사 내에 명확한 승진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해수됐으니까 올라간다?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야 정말 어렵잖아요. 이 맨날 보는 직원인데 승진 안 시켜주면 짭죠. 직위 안 주면 굉장히 좀 미안해.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승급 심사를 통과해야지. 그런 걸 만들어내라. 실제로 교육비를 붙이지 않는 것들. 요거 명쾌하고 또렷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이를 따른 방법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리티 프라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경영부채. 요거는 경영부채는 네 가지가 있다는 아시면 돼요. 한 자리에 두 사람 앉히면 안 되죠. 요거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한다는 겁니다. 부채니까. 두 번째,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핵심인재의 연봉을 다른데 안 보내려면 스카우트 한 만큼 올려줘야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보내라. 제가 직원들 강의할 때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딴 회사에서 연봉의 2배를 주겠다. 그럼 나 2년 쓰겠구나. 딴 회사에서 연봉 3배를 주겠다. 나는 1년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기 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놈들 깔려 있거든. 얘는 2배 주면 갈 놈인데 왜 믿고 중요한 일을 시키겠어요. 심플한 거 아니야. 세상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뽑아내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2배, 3배를 계속 주면서 유지할 회사는 없다. 그죠? 사업직이 받으면 가라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너 거기서 받았으니까 올려주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채가 아니고 경영부채다. 경영부채는 뭐냐면 재무부채는 눈에 보이기라고 하죠. 경영부채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난제들. 세 번째, 성과 관리나 피드백 프로세스가 없으면 망한다. 평가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공무원 성과 급제 하겠다 그러는데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뭘로 평가할래? 이거 없는데 성과 급제를 어떻게 해? 그럼 잘고 있는 거 주겠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관리나 피드백 프로세스 잡아야 된다. 서평할. 자, 참 금방 뒤에 썼습니다. 서가가 평화의 가로사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 좋은 표시 마구 내고 힘들 때 못 버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표시 안 내고 배가 아무리 불러도 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영은 실력 있는 CEO는 악전을 버텨내고 난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부터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하는 곡선주로로 들어갑니다. 그게 2016년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내년에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해가 아닐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내후년은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내후년은 2017년은 괜찮습니다. 내년이 이제 5월부터 잘 버텨내십니다.